TV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양과 동양의 대결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국으로부터 지구 반바퀴 정도 가게 되면요. 또 하나의 섬 제국이 있죠. 바로 일본이에요. 이 일본은요. 세계와 담을 쌓고 살고 있었어요.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이 일본은 대를 이어서 그 지위를 물려받은 한 사람, 그러니까 쇼군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200년간은 도쿠가와 가문의 쇼군들이 일본을 통치해 왔어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일본 사람들을 기독교도로 만들고 일본의 전통적인 불교 신앙을 무너뜨릴까봐 쇼군과 지도자들은 무척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뒤따라온 그 외국 군대가 자신들을 집어삼킬까봐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도쿠가와 가문의 쇼군들은요, 기독교도들이 일본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요, 일본 섬 안에서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쇼군들은 일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했어요. 우연히 외국에 닿게 된 어부들, 풍랑 때문에 우연히 외국 땅에 가게 된 어부들조차도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이 일본 사람들은 200년 동안 자신들의 관습대로만 살았고 가까운 바다에서만 고기잡이를 했고 서양과는요 전혀 접촉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양의 상인들과 선교사들은요 일본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지만 서양의 책들은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서 일본에 수입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쇼군이라든가 무사, 지식인들은요 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서양의 사상들을 알고 있었고 온갖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서양의 과학기술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와 담을 쌓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1853년 8월 어느 무더운 오후에요. 에도만 근처에 일본 사람들이 먼 바다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대포를 실은 엄청난 미국 군함 4척이 바다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곧 항구로 들어오려는 것 같은 그 낌새를 눈치챘어요. 미국 군함을 보고 흑선이라고 별명을 붙인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4개의 배 중에서는요, 2개가 일본 사람들이 처음 보는 증기선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소총과 단검으로 무장한 해군의 병사, 그러니까 수병들이 배마다 갑판에 줄지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의 함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매튜 페리라는 제독이 있었는데요. 페리 제독은 무척 어려운 임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상인들이 일본의 비단, 일본의 도자기를 사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의 석탄을 탐냈어요. 왜냐하면 증기기관을 돌리는데 석탄이 필수였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수많은 섬에서 땅을 파지 않고도 채취할 수 있는 석탄이 널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밀라드 필모어 대통령이 일본의 항구를 열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하는 그 편지를 페리 제독에게 지어주고서는 일본으로 보냈던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일본 천황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왔다. 우리는 천황 측근의 고위관리에게만 이 편지를 전할 것이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 페리 제독이 실제로 일본을 다스리는 사람이 천황이 아니라 쇼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미국 사람을 속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느 소읍의 읍장인 토다라는 사람을 천황 측근인 고위 관리처럼 꾸며놓고서는요, 미국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내용을 보냈어요. 천황의 이름으로 서명된 그 편지가 가짜인 줄을 페리 제독이 모르고 있었겠죠. 그래서 천황 측근 고위관리인 것처럼 꾸민 토다는요,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 앉아 있었어요. 페리 제독은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토다에게 건네주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배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년 후에 대답을 들으러 돌아오겠다. 그런데 우리를 실망시키면 재미없을 것이다. 네. 일본 사람들은 페리 제독과 맞서 싸울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예전만큼 용감무쌍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정부 관리가 되기 위한 교육을 주로 받아온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페리 제독이 그 다음 해 1854년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미국과 교역을 하겠다는 그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프랑스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몇몇 나라도 일본과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페리 제독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갔던 바로 그 해예요. 동양과 서양의 중간 지점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은 어떤 두 나라가 어떤 한 교회의 열쇠꾸러미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어요. 1853년에 시작된 이 전쟁은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울 만한 이유가 쌓여 있었어요. 맨 먼저는요,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이었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란 도시가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토 안에 있었어요. 이 세 도시가 모두 기독교도들에게는 무척 중요한 도시였어요.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 교도들이었거든요. 오스만 투르크의 통치자는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몇몇 나라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독교 성지에 대한 관할권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요,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1세는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는 그 이스탄불시를 공격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니콜라이 1세는 이스탄불을 빼앗고 싶은 욕심에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할 핑계를 찾고 있었어요. 이 니콜라이 1세, 이 사람은요, 러시아의 황제인데, 러시아가 오스만 투르크와 싸우게 될 경우에는 영국이 자신들을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빼앗은 땅은 영국과 함께 나누어 가질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요, 러시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야만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니콜라이 1세는 런던에 가서 빅토리아 여왕을 만났는데요. 자신이 상당히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리고자 애를 썼어요.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은요, 버럭 화를 냈어요. 뭐 저런 촌놈이 다 있어. 이렇게. 그래서 러시아를 야만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가 유럽의 심장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인류에게 가장 큰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는요, 오스만 투르크를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오스만 투르크는 힘이 강하지도 않았고 질서가 이미 흐트러져 있었어요. 이름만 제국인 나라였어요. 그렇지만은 러시아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위협적인 나라였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프랑스로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과 친교를 맺기로 했어요.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가 영국을 다녀간 지 2달 후에요. 프랑스의 루이 필리프 국왕은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때까지 프랑스와 영국은요, 수백 년 동안 원수 사이로 지내고 있었고 서로 왕래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두 왕이 만난 거죠. 빅토리아 여왕은요, 프랑스 국왕을 귀빈 대접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기독교인들은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베들레헴 시가 예수가 탄생한 곳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시에 있는 강림교회를 누가 보호할 것인가를 놓고서 러시아와 프랑스의 기독교도들이요,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러시아 군대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북부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겁을 먹은 프랑스는요, 그 러시아 군을 공격했고 영국 군도 프랑스 군에게 가세를 했어요. 전쟁이 터진 그 첫 해에는요, 영국과 프랑스 군은 러시아 군을 오스만 투르크 영토에서 몰아냈어요. 그 두 나라의 연합군,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은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도시를 공격했어요. 세바스토폴이라는 도시는요, 흑해, 북쪽 해안에 있는 크림 반도에 있는 도시인데요. 평소에는 러시아의 전함들이 정박해 있는 곳이에요.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군들이 세바스토폴 시를 빼앗게 되면은 러시아는 지중해로 배를 내보낼 수 있는 그 길이 영영 막혀버려요. 전투가 이 크림 반도에서 하도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오스만 투르크 영토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그 전쟁이 크림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네, 아주 오랜 시간 전쟁이 치러졌어요. 알렉산드르 2세라고 하는 러시아 황제가 고작 황제가 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 영국과 프랑스는요,
마침내 세바스토폴을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그 도시를 지키느라고 죽거나 부상을 당한 러시아 병사가 무려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요, 이제 러시아가 승리를 단념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856년에 파리 조약에 서명을 했는데, 러시아는 세바스토폴시를 돌려받는 대신에 오스만 투르크 땅을 오스만 투르크에게 돌려주고, 앞으로 흑해에 러시아 군함을 띄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러시아는요, 당분간 지중해로 배를 보낼 수 없게 되었어요. 러시아의 야심이 크게 꺾여버린 거죠.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